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그 73번째 단돈 2,500원으로 시작된 연쇄살인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73번 화투판의 개평 2,500원 사람 4명을 죽이다. 그동안 참 많은 범죄자들과 그들이 벌인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는 꽤 어처구니 없는 살인의 동기들을 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집에서 들리는 행복한 웃음소리 때문에 그 집에 찾아가서 일가족을 살해했던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할 이 천병선이란 범죄자가 벌인 연쇄살인만큼 어이없는 살인 동기는 없었던 듯합니다. 물론 어떠한 이유로든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사람을 4명씩이나 죽인 천병선이야말로 가장 황당한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천병선의 생애. 천병선은 1948년 10월 9일 충남 영기군에서 태어났는데 5살 때 어머니가 사망을 했고요. 이후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꽤 친절한 분으로 천병선과 그의 누나에게 잘해줬다라고 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역시 사망을 했고요. 뒤따라서 아버지마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과 1, 2년 사이에 어머니, 새어머니, 아버지까지 사망을 하면서 천병선은 누나와 함께 대전의 한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천병선은 고아원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죠. 특히나 또래에 비해서 체구가 적은 편이었던 그는 다른 고아들에게 괴롭힘과 구타를 자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천병선은 그때부터 거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30년 넘게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영등포에서는 구두 닦기, 동대문 평화시장에서는 노점상을 했고 잘 곳이 없어서 포교원이나 교회에 들어가서 쪽잠을 자거나 노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폭행과 절도 등으로 이미 범죄자 신분이 되었는데 1969년 3월 소년범으로 범죄를 시작해서 1974년 2월 절도죄를 포함해서 1991년까지 총 7번의 교도소 생활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던 천병선은 1997년 한 사찰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 승려증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길거리 생활 때문이었는지 사찰에서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는데 스스로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사찰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어서 쫓기듯 나온 적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단양 문수사의 주지 스님과 만난 것도 이때쯤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승려 생활은 3년도 되지 않아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속세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인지 천병선은 2000년 초부터 경기도 이천의 한 건강원에 취직을 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개소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곳인데 천병선은 거기에서 개를 키우고 개를 잡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승려였다가 갑자기 개를 죽이는 개백정이라고 하죠.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이했네요. 개평 2,500원 연쇄살인의 시작. 2000년 4월 12일 당시 52세의 천병선은 건강원 사무실에서 벌어진 화투판에 끼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이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모두 잃은 그는 다른 건강원 인부였던 이씨와 김씨가 치는 것을 구경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잔심부름을 해주면서 우수리, 그러니까 거스름돈 등의 나머지 돈이나
챙길 심산이었는데 보통 잔심부름의 대가로 돈을 딴 사람이 그 우수리를 개평으로 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500원 정도가 쌓이자 천병선은 그 돈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잃고 있던 이씨가 그건 내가 가져가야 한다 라면서 천병선을 막았다고 해요. 서로 2,500원을 갖겠다고 언성을 높이던 두 사람은 이내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는데 이씨가 작은 체구의 천병선, 그러니까 키가 163에 몸무게가 55kg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여자들 몸무게 체구 정도 되겠죠. 이런 천병선을 옆에 있던 물통에 처박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천병선은 흔히 말하는 뚜껑이 열려 버렸죠. 그는 개 도축을 할 때 쓰던 칼을 들고 덤벼들었고 그러자 옆에 있던 김씨가 천병선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병선은 내가 맞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이제 와서 편을 드냐라고 하면서 김씨를 두 차례나 찌릅니다. 그러니까 맞기는 이씨한테 맞고 말리던 김씨를 찌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씨는 깜짝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했고 천병선은 약 200m가량을 뒤쫓아 가서 결국 이씨의 가슴과 머리 등을 4차례나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천병선은 자신이 김씨와 이씨 두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찔렸던 김씨는 칼에 2차례나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쳐서 목숨을 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몰랐던 천병선은 이왕 사람을 죽이게 된 마당에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끔찍한 각오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자신이 노점상을 할 때 종종 시비가 붙었던 창천동의 한 주점 주인 박씨였습니다. 천병선은 한때 붕어빵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씨의 주점 앞에서 노점을 하다가 박씨가 다른 곳으로 가서 하지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냐라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다가 천병선이 맞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 천병선은 오후 5시 30분경 이 주점에 도착을 했고요. 밤새 장사를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던 박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서 가슴을 칼에 찔리게 됩니다. 이후에 천병선은 숨이 끊어져가는 박씨의 눈을 강제로 벌리고 그 눈을 칼로 찢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잔인함이죠. 다음 날인 4월 13일 천병선은 다음 목표를 자신의 사촌 형으로 정하고 충남 조치원의 사촌 집으로 찾아갑니다. 큰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구박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했던 천병선은 오래전부터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신 뒤였기 때문에 그 아들인 이 사촌 형을 찔러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촌은 마침 집에 없었고요. 칼을 품고 있던 천병선은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숨어서 8시간가량이나 이 사촌형을 기다렸고 하지만 사촌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미 천병선을 살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뒤를 쫓는 중이었지만 워낙에 일정한 거주지도 없는 데다가 가족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천병선은 1년 전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죠. 충북 문수사에서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문수사에는 먼저 절에 기거하고 있었던 69세의 여성 이씨가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천병선은 이씨와 시비가 생겼다고 해요. 마침내 천병선은 이씨에게 개같은 년이라는 욕설까지 내뱉었고 그러자 이씨가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말을 함부로 욕을 해 라고 하면서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몇 차례 내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문수사의 주지 스님은 천병선을 쫓아내었고 결국 문수사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쫓겨났던 일이 있었던 게 이제 떠올랐던 겁니다.
천병선은 그때의 복수를 다짐하면서 단양으로 향합니다. 4월 14일 오후 2시 30분경 뒷문으로 몰래 절에 들어간 그는 마침 낮잠을 자고 있던 이 씨를 발견해서 흔들어 깨웁니다. 이 씨는 여기는 또 왜 왔냐? 라면서 타박을 했고, 천병선은 이내 품고 있던 칼을 꺼내어서 이 씨의 목을 찔렀고, 이 씨는 약간의 몸부림 끝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작은 소란에 마침 사찰에 있었던 시각장애인 정씨가 방문을 나섭니다. 그녀는 천병선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지만 천병선은 사찰 연장통에 있던 망치를 꺼내어서 그녀의 머리를 5차례나 가격하여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의 뒤를 쫓은 경찰은 조계사 인근에 불교 용품 파는 곳에서 천병선을 목격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마침내 서단문의 한 노점상 앞에서 4월 24일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개 도살용 칼을 여전히 품에 지니고 있었는데 인천 송도 사찰의 한 주지스님과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목사를 다음 범행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3. 사형 선고. 그 이후 1심과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천병선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1년 천병선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병선의 범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7년 천병선은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교도관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러 가는 길에는 호송 교도관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죠. 그로 인해서 징역 10개월이 추가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여기서 한 놈 더 죽인다고 추가 터진다고 내가 겁날 게 있을 것 같느냐 라면서 소리를 쳤다고 해요. 그야말로 이제 사형을 받아서 무서울 게 없었던 거죠. 2012년에는 교도관이 홀대한다 라는 동료 재소자의 말을 듣고는 자기가 대신 나서서 그 교도관을 폭행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도 구치소 의료과장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볼펜으로 그의 얼굴을 찔러서 역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돈을 내지도 않을 텐데. 이처럼 천병선은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의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무서울 것 없는 막가파식 삶을 20년 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라는 한 유튜버에 따르면 이런 천병선 역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천병선 독방에 물건을 넣어주면서 그냥 천병선 씨 하고 부른 적이 있었는데 천병선이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욕을 하더라. 며칠 뒤 천병선이 나를 부르더니 앞으로 내 방에 뭘 가져다 줄 때는 천병선 씨 말고 병선이 형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천병선 씨 하고 갑자기 들어오면 사형 집행하러 오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 라더라. XX 자기가 죽는 건 또 무서운가 보지. 이처럼 천병선은 76세의 나이에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인 주제에 자신이 정당하게 법 집행을 받아서 사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법이 복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적절한 변화와 올바른 법 집행 방안을 이끌어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